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부스를 공부하게 될 한자 여왕입니다. 자, 선생님은요, 어떤 선생님보다 한자를 외우기 쉽게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요, 감히 한자 여왕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런데요, 부스라고 하면 부스가 과연 뭐야? 선생님, 저는요, 부스보다 한자 급수 따는 게 더 중요한데요. 이런 친구들 있죠? 저는요, 어떤 한자 급수를 따기 위해서라도 부스를 꼭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스를 알면요, 한자가 굉장히 쉽게 느껴지고 정확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요, 선생님이 부스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고요. 왜 부스를 공부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이번 부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요, 우리 칠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부스를 알면 한자가 쉽다, 그렇게 써 있죠? 자, 그러면서요, 아래 한자로 부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 글자가 부스다. 그런데 부스는 1회부터 17회까지 있나 봐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써 있죠? 자, 과연 부스라는 거는 뭘까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는데요. 처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부스란 이렇게 써 있죠? 부스란 이러면서요. 그 아래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한자에는 부수가 있다. 그렇죠? 자, 모든 한자는요, 부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 한자의 국어 사전 같은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옥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요, 옥편의 맨 앞에 보면요. 1회부터 17회까지 쭉 써 있는 그런 한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수를 이용해서 한자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한자에는 부수가 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수를 알면 한자의 어떤 기본적인 체계가 잡힌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고요. 자, 우리 그 다음 칠판 글씨를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부수는 한글의 기역 니은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글을 맨 처음에 배울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한글을 알게 됐죠? 자, 똑같아요. 우리도 모든 한자에는 부수가 있고 그 부수가 모여서 한자를 이룬다면 그 부수는 어떻게 해요? 한글의 기역, 니은 같은 역할을 하겠죠? 자, 그래서요, 내가 어떤 급수를 따기 위해서 한자를 얼만큼 공부했더라도요, 부수를 통해서 한자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급수를 공부하면요, 훨씬 기억이 잘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선생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한자 공부의 기초는 부수 공부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 강의를 듣고 원하는 급수 강의를 꼭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써놓은 게 뭐예요? 부수를 알면 한자를 쓰는 것이 쉽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요, 한자를 그냥 무작정 보고 쓰기만 하면요, 뭐, 삐침이라든지 굉장히 어떤 사소한 부분을 잘 못 쓰게 되고요, 잘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부수를 공부한 다음에 한자를 쓰면요, 우리가 한자를 쓰는 것도 굉장히 빨라지고 정확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모로 선생님이 지금 부수의 중요성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부수는 어떤 한자를 배우는 것의 기초다. 그래서 부수를 공부한 다음에 원하는 급수를 꼭 공부하자라는 거 선생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높은 급수로 올라갈수록 우리가 부수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점점 커지거든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끝내기로 하고 진짜 부수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자, 맨 처음에 볼 글자가요, 한일입니다. 한일이라는 거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우리 갑자기 부수 공부하기 싫어졌죠. 선생님, 제가 한일도 모를까봐요.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자, 선생님이 한일을 통해서 부수라는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옆에요, 한일이라고요, 한글로 써 있고요. 한일이라는 한자가 있죠. 한일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쓴대요. 그죠? 한일 우리 숫자 1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이렇게 눕히면 그게 한일이구나. 그죠? 얘가 한일이구나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1회부터 17회까지 선생님이 부수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부수가 굉장히 처음에 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1학부터 시작하니까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차차 차근차근 후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앞에 있는 어떤 사소한 글씨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니까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엔 쉽게 느껴지더라도 우리가 절대 이것을 꼭 공부해야 된다는 거 선생님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요. 자, 한일을 이렇게 쓰는데 뭐 한일은 굉장히 많은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한일을 이렇게 쓰나 보다. 선생님이요, 여기 뭐 썼냐면요. 위상을 썼습니다. 그래서 위상은 뭐예요? 위쪽이라는 뜻이죠. 자, 위라는 것은요, 어떻게 나타내는 거예요? 아, 우리 위라는 게 어떻게 생겼어요? 그죠? 위. 어딘지는 알고 있지만 보이지 않죠? 보이나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위라는 거는 보이지 않지만요, 이런 어떤 땅 위에 점, 이렇게 하면요, 아, 여기가 위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점이요, 이렇게 선으로 변한 겁니다. 아. 자, 그래가지고요, 이게 윗부분이라는 뜻을 나타내서요, 이 글자가 위상인데요. 자, 위상의 부스를 골라라, 그러면은 뭘 골라야 될까요? 한일을 골라야 돼요. 다시요. 위상의 부스를 정할 때, 아, 위상에요, 한일이 숨어 있더라. 그래가지고요, 위상의 부스는 한일이다. 자, 그러면은, 한일의 부스는 뭘까요? 한일의 부스는 한일이에요. 한일은 지가 스스로 붓습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제부스라고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붓으라고 해서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지금 배우는 한자들은요. 거의 제부스를 공부하게 될 거거든요. 하여튼간에 위상의 부스는 한일이고 한일의 부스는 한일이다. 한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어머, 오른손잡이를 위한 것 같죠? 자, 한일자 이렇게 쓴다. 자, 그 다음에 볼 글자는요, 뚫을곤입니다. 뚫을곤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뚫어. 그죠? 위에서 아래로 쓰는 게 훨씬 편하죠? 자, 우리 숫자에서는 1이라고 하는 거를 한자에서는 뚫을곤이라고 부르나 보다. 그죠? 자, 어떻게 해요? 우리 선생님의 얼굴의 가운데 보여요. 우리 가운데 보이진 않지만 어딘 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가운데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런 네모가 있을 때 요렇게 여기가 가운데구나. 그래가지고요. 가운데 중자 이렇게 나타낸 거죠. 자, 우리 가운데 중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가운데 중에 뚫을곤이 숨어 있네요. 그죠? 우리 가운데 중에 부스를 정할 때 가운데 중에 부스를 뚫을곤으로 하기로 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중에 부스를 골라라. 그럼 뭘 골라야 돼요? 뚫을곤을 골라야겠죠. 자, 그러면서 뚫을곤의 부스를 골라라.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지가 스스로 부스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뚫을곤의 부스를 골라라. 그러면 뚫을곤 골라야겠죠. 뚫을곤 이렇게 쓴다. 자, 그 다음에는요, 점이라고도 하고요, 점주라고도 하는 글씨입니다. 그죠? 점이 있죠? 점 가운데 쓰는데, 선생님, 그러면요, 옆에 주인주의 부수가 점인가요? 그죠? 우리 주인주의 부수를 골라라. 그러면 점일 것 같죠, 왠지. 다시요. 우리 주인주자는요, 원래 이렇게 된 글씨예요. 자, 여기서 우리 이 글자 아는 학생 있죠? 이 글자가 뭐냐면요. 임금왕인데요. 임금왕인데 여기서는 촛대로 쓰였거든요. 여기서는 촛대로 쓰였습니다. 촛대예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으로요. 우리 주인주자 표현했거든요. 선생님, 촛대예요. 이렇게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이게 왜 주인이라는 뜻을 나타내요? 그죠? 우리 옛날엔요. 불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마을에 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불이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나뭇가지 막 들고 가가지고 어떤 그런 어떤 불을 관리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집 같은 데 갔다가 이렇게 나뭇가지를 대가지고요. 그 불을 이렇게 댈 수가 있거든요. 불을 날 수 있게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요. 불을 관리하는 어떤 사람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요. 우리 주인이라는 뜻을 나타냈다. 그죠? 자, 그런데요. 이 어떤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이 요렇게 점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주의 부스를 정할 때 이 글씨의 부스를 점주 또는 점이라고 하는 이걸로 하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 점주자는 불똥주라고도 합니다. 우리 어떻게 불이 확확 탁탁 칠 때요. 이렇게 점이 탁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똥주라고도 하는 이것
주인 주자에서는 점 주자가 음의 역할도 했다. 점 주자 이렇게 쓴다. 자, 그 다음엔요, 삐침별입니다. 선생님이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요, 계속 이렇게 강의를 듣습니다. 선생님하고 강의를 쭉 듣다 보면 복습도 가능하거든요. 자,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 선생님 말에 집중한다라는 거 못 쓰거나 다른 거 하지 말고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선생님 강의를 열심히 듣는 게 선생님하고 한자를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다음 글자 나가고 싶네요.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삐침이라고도 하고요. 삐침별이라고도 하는 글씨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삐질 때 어떻게 삐져? 삐짐! 이렇게 삐지잖아요. 아, 힘을 줬다가 삐져버려. 그죠? 삐짐 어떻게 힘을 줬다가 삐진다. 그래서 얘가 뭐냐? 삐침이다. 오, 얘가 뭐야? 삐침이라고도 하고 삐침별이라고도 하는 글자다. 자, 옆에 보니까 뭐 있어요? 탈승이라는 글자가 있죠? 자, 선생님이요, 요렇게 된 글자 잠시 가르쳐 줄게요. 이거 뭐였죠? 나무목, 그죠? 나무목. 네, 우리 나무목을 이렇게도 쓴대요. 얘도 나무라는 뜻이겠다. 자, 근데요, 우리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하철을 타거나 승용차를 타죠? 자, 근데 우리 옛날에는요, 나무를 탔대요. 나무. 아니, 선생님, 원숭이도 아니고, 어떻게 나무를 타요? 이런 친구들 있을 텐데, 우리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막 나무 막 타가지고요, 감 따고 막 이랬거든요. 막 여러 가지 따고 그랬어요. 자, 그래가지고요, 나무를 사람이 탄 모습으로 탈승자 나타냈습니다. 다시요. 나무를 타서, 머리, 삐친 머리, 양쪽 팔, 나무를 이렇게 탄 거 보이나요? 그죠? 자, 그 모습으로요, 나무를 맨 처음에 탔기 때문에요, 탈승자 나타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탈승자는 승용차라든지, 승차권 할 때 쓰는 글자인데요. 우리 탈승의 부수를 정할 때 가만히 보니까요, 삐침이 숨어있더라 이거야. 그래서요, 우리 탈승의 부수를 삐침으로 하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한 거죠. 아, 선생님 부수가 뭔지 점점 알겠어요. 그죠? 이제는 조금 이해 가나요? 자, 삐침 이렇게 쓴다. 자, 그 다음에 볼 글씨는요, 새을입니다. 새을. 자, 새을은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떻게 배웠냐면요, 리을 이렇게 배우라고 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배우라고 했었죠. 이렇게 쓰라고 배웠는데요. 우리 리을 이렇게 언제 쓰고 앉아 있어요? 어떻게 해요? 리을 쓸 때 이렇게 쓰죠. 그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리을을 이렇게 한 번에 쓴 다음에 확 삐쳐요. 꼬랑지 딱 들어 올리면 이 글씨가 새을이래요. 다시요. 얘는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초목이 이렇게 어떤 풀이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나타냈다고도 하고요. 또 새의 가슴을 닮았다고도 하는데요. 리을인데 어떻게 꼬랑지 탁 튀어나온 리을이라고 외우면 되겠죠? 아, 이 글씨가 새을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죠? 자, 근데요, 얘는 첫 번째 새을이고요. 두 번째 새을도 있거든요. 다시요, 새을 첫 번째 거는 이렇게 쓴다. 다시 그러면 빌걸에서의 부수는 뭘까요? 새을이겠죠? 이해 가나요? 왜? 빌걸에 보니까 새을이 숨어 있어, 안 숨어 있어? 숨어 있죠? 자, 그래서요, 빌걸의 부수는 새을이다. 아, 이해 가나요? 다시요. 자, 그래서요, 이 빌걸자는 한 푼만 줍쇼. 막 이렇게 하는 거 뭐예요? 구걸하는 거죠? 구걸하자. 그럴 때요, 우리 빌걸자. 그쵸? 그런 의미의 빌걸인데, 아, 그 글자의 부수가 새을이구나. 그죠? 자, 새을은 첫 번째 새을은 이렇게 쓰고요. 두 번째 새을도 있어요. 두 번째 새을은요, 이렇게 새을을 쓰다가 니은, 얘가 두 번째 새을이래요. 니은인데 어떻게 해요? 꼬랑지가 탁 튀어나왔죠? 자, 이 두 번째 새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다시요. 선생님이요, 두 번째 새을 쓰면서요, 요런 글자 썼습니다. 자, 이 글자가 뭐냐면요, 젖유자거든요. 다시요. 선생님이요, 요렇게 한 글씨. 그죠? 요 글씨, 우리 아들자라고 알고 있지만요. 얘가 원래는요, 애기를 본뜬 모습이래요. 애기. 왜냐면요, 우리 애기는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요. 다리를 하나로 나타냈습니다.
다시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된 모습, 얘 혹시 이런 손 같아요? 확 이렇게 잡는 손 같나요? 그런 어떤 손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애를요, 이렇게 잡았어. 애를 그렇게 잡고서요. 이렇게. 니은처럼 이렇게 양쪽 팔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애기한테 젖주고 있는 모습으로요. 젖유자 표현했습니다. 다시요. 이런 애기를요. 손을 잡고 이렇게. 요렇게 하고서 젖을 주고 있다. 그 모습으로요. 전유자를 나타냈는데요. 자, 이것도 세율입니다. 선생님, 세율이 2개예요? 그렇죠. 세율 2개죠? 자,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선생님만 해도,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치기도 하면서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에게 딸이기도 하죠? 선생님도 이름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것처럼요. 세율도 2가지다. 그죠? 자, 2번째 것도 세율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젖유의 부스를 골라라. 1번 세율, 2번 세율. 그죠? 자, 원래 이 글씨의 부스를 골라라 그러면요. 원래 형태인 1번 세율을 써도 된다. 다시요. 자, 만점짜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렇게 하는 게 만점짜리겠죠? 자, 이해 가나요? 하여튼 간에 세율자 이렇게 그죠? 세율 부스를 골라라 그러면 원래 형태를 써도 된다. 그죠? 그래서 젖유의 부스는 1번 세율이다. 세율 이렇게 쓴다. 자, 그 다음엔요, 갈고리 거리입니다. 우리 갈고리는 어떤 걸 말해요? 이런 걸 갈고리라 그러죠? 자, 여기에 어떻게 해요? 이런 낚싯대 같은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먹는 거 딱 이렇게 놓고서요.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딱 오면, 여기 딱 먹으면, 걸리죠? 그죠? 그런 걸 갈고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갈고리 걸은요. 갈고리를 닮아서 갈고리 거리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이렇게 쭉 내렸다가 딱 어떻게 삐치죠? 이 글씨가 갈고리 거리구나. 그죠? 자, 우리 옆에 보니까 뭐 있어요? 이 글씨는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할 때가 있을 텐데요. 이 글씨는 뭐냐면 일사라는 글씨입니다. 다시요. 자, 일사의 부수를 골라라. 그럼 뭘 골라야 돼요? 선생님 갈고리 거리죠? 그렇죠. 일사의 부스는 갈고리 거리다. 그죠? 자, 여기서 문제. 갈고리 걸의 부스는 갈고리 걸. 왜요? 지가 스스로 부스잖아. 그죠?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자, 일사의 부스가 갈고리 거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요. 일사를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방금 배웠다. 이거 뭐였죠? 뚫을권이었죠. 뚫을권이 부수가 아니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렇게 삐쳐줘야 된대요. 조금 약간 사소해 보이는 거지만 이 갈고리 걸이 쓰이느냐 안 쓰이냐에 따라서 글씨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갈고리 걸이 중요합니다. 자, 갈고리 걸, 갈고리를 닮았다. 갈고리 걸 이렇게 쓴다. 자, 그 다음에 볼 글씨는요, 두입니다. 둘이라는 뜻이겠죠? 선생님, 너무너무 쉬워요. 왜 이렇게 쉬워요? 우리 처음에만 조금 쉬운 거예요. 획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약간씩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 그렇지만 선생님과 차근차근히 공부하면 그때도 쉽게 느껴지겠죠? 자, 두이는요, 선생님 알겠어요. 이렇게 2개이기 때문에 두이죠? 그죠? 이해 갔어요. 이해 갔죠? 다시요. 자, 2개를 근것으로 두이, 2개라는 거 알겠어. 선생님, 그러면요. 두이의 부수는 한일인가요? 그죠. 한일일 것 같잖아요. 자, 그러면요. 두이의 부수는 한일인데 왜 이렇게 재부수 있는 자리에 나와 있어요?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두이의 부수는 지가 스스로 부수다. 두이의 부수는 두이래요. 다시요. 자, 두이까지만 자기 스스로 부수다. 하여튼 간에 그냥 그렇게만 알아놓고요. 두이는 2개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다서도에서 보니까요. 다서도에 두이 숨어 있어요? 안 숨어 있어요? 숨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다서도의 부수를 두이로 하기로 하자 약속한 거죠. 그죠? 이해가요? 자, 우리 음악 시간에는요, 샵이라고 부르는 것을요, 한자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우물정이라고 부른다. 이해 갔죠? 당연히 우물이겠다. 여기에다가요, 어떤 바가지 같은 거 던져놓고요, 막 이렇게 물 이렇게 끌어내면은,
물 떠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자, 우물정에서도 보니까 두이가 숨어 있더라. 그래서 우물정의 부수를 두이로 하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한 거죠. 자, 우물정이로 다소도의 부수는 두이고, 두이까지만 자기 스스로가 부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석삼 같은 경우에는 부수가 한일이거든요. 한일이라는 거. 두이까지만 스스로 부수, 다소도와 우물정에는 두이가 숨어 있더라. 이해 갔죠? 자, 그 다음에 볼 글씨는요, 돼지머리가 아니라 돼지의 머리라는 글씨입니다. 선생님, 돼지의 머리 알겠어요. 돼지의 머리는 오 아닌가요? 그죠? 오, 그죠? 우리 한글에 어같이 생긴 게 이름이 뭐야? 돼지의 머리다. 그죠? 이해 갔죠? 자, 근데요, 요게 머리라고 하는 게 조금 걸립니다. 우리요, 네모칸이 있을 때요, 여기에 네모칸을 어디를 머리라고 할까요? 여기를 머리라고 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가지고요, 돼지의 머리는 어떻게 해요? 머리 부분에 쓰인다. 그죠? 자, 그러면서 오하고 닮았다. 선생님, 알겠어요. 이 돼지의 머리는요, 돼지의 해라는 글씨가 있는데, 돼지의 해의 머리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글씨가 돼지의 머리 아닌가요? 굉장히 똑똑하죠? 자, 그래서요, 이 글씨를 돼지의 머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다시요, 이 글씨가 돼지의 머리인데, 선생님이 옆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우리 한글 구를 이렇게 뒤집으니까 이렇게 생겼죠? 다시요, 우리요, 이 글씨는 원래 이런 글씨래요. 자, 선생님이요, 이쪽 부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요, 탁탁탁탁 막 이렇게 싸웠어. 막 이렇게 싸웠는데, 이게 검 같은 거죠, 얘가. 근데 갑자기 어떻게 띠용 이러면서 어떻게 딱 이렇게 구부러진 거예요. 그러면은 열심히 막 창 가지고 막 싸우다가 갑자기 띠용 구부러졌어요. 어떻게 망했어? 안 망했어? 망했죠? 난 이제 죽었죠? 왜? 창이 구부러졌으니까 난 죽었잖아. 그죠? 자, 그래가지고요. 망하다. 그럴 때에 망할 망. 그죠? 자, 근데 우리 망할망에서 보니까 돼지의 머리가 숨어 있더라. 그죠? 자, 그래서요. 망할망의 부스를 골라라. 그럼 뭘 골라야 돼요? 돼지의 머리를 골라야 된다. 돼지의 머리는 우리나라 말에 오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이응만 없을 뿐이다. 돼지의 머리 이렇게 쓴다. 자, 그 다음엔요, 사람인입니다. 사람이네요. 사람인 숨어 있죠? 봅니다. 시옷, 그죠? 사람인, 이렇게 생겨서 너무너무 쉽다. 그죠? 시옷이다. 사람이네. 사람이 숨어 있다고. 사람이 기대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사람이는요, 사람이란 뜻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 많이 볼 글씨고요. 옆에 보니까요, 자 있습니다. 여기 이 글씨는 뭐냐면요. 사람이요. 이렇게 갑옷 같은 걸 껴입은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처럼 생겼어요? 화살표처럼 생겼죠? 중간에 껴들었나 봐, 화살표가. 그죠? 자, 이 글씨가 끼일 개자인데요. 우리 끼일 개자의 부스를 골라라. 그러면 사람인을 써야 된다. 이해가죠? 왜? 끼일게 보니까 사람이 숨어 있어, 안 숨어 있어? 숨어 있죠? 자, 끼일게는 어떤 사람 인자랑 비슷한 어떤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끼일게 부스를 골라라. 그러면 사람인처럼 이렇게 된다. 그죠? 이해 가죠? 자, 그래서요, 우리 한자에서 이런 글씨가 있으면은 사람인이 부스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인자 시옷이다. 자, 그 다음에 볼 글씨는요, 사람인 변입니다. 다시요. 사람인 변. 이제 사람인. 다시요. 방금 뭐 배웠냐면 이 글씨 배웠죠? 이 글씨가 사람인이라고 하면서 배웠고요. 사람인 변은 어떻게 해? 사람이 이렇게 탁 서 있는 거. 이렇게 딱 하고 서 있는 모습 같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굉장히 날씬한 게 특징이다. 근데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요. 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요. 우리 네모칸에 있을 때예요. 이쪽 부분을 변이라고 한대요. 자, 그래서요. 왜 이 사람인 변이 나타났냐면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쓰일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요, 이 사람인이라는 글씨는 너무 두꺼워서요, 이것만 가지고는요, 사람이라는 걸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날씬하게 써가지고요, 사람인변이라고 해서 사람의 의미를 나타내기로 했어요. 다시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렇게 하면 어떻게 해? 아, 사람은 사람인데 산에 사는 사람, 이 글씨가 매산이잖아요. 그죠? 매산인데 산에 사는 사람이 신선이다. 그래가지고 이 글씨가 뭐예요? 신선선이겠죠? 왜요? 우리 옛날에 금도끼가 네 도끼냐 막 하시던 그분 있잖아요. 그분 산에 사셨죠? 자, 그래가지고요. 어떤 그런 사람이 신선이다. 그럴 때에 신선 선자에서 변에 쓰여가지고 사람의 의미를 나타내고요. 물론 매산이 선으로서 음의 역할도 하지만 하여튼 간에. 자, 그래서 이 글씨가 신선선인데요. 이 글씨의 부스를 골라라. 그러면 1번, 2번 그러죠. 선생님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2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2번이 훨씬 많을 텐데요. 1번입니다. 왜냐하면요, 원래 형태를 써줘야 돼요. 다시요. 원래 사람이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이 너무 두껍다 보니까 이렇게 변형된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 신선선의 부스를 골라라. 그러면 1번 사람이를 써줘야 된다. 왜? 원래 형태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죠? 자, 사람인 변, 사람인자가 변형된 형태다. 사람인 변 이렇게 쓴다. 자, 그 다음에 볼 글씨는요. 어진 사람인 발입니다. 자, 어진 사람인 발은요. 지금 사람인 시리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 중에 어떻게 마지막 시리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진 사람인 발은 뭐하고 닮은 거예요? 삐침이랑 새을 두 번째랑 이렇게 합친 글씨가요. 어진 사람인 발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자, 이렇게요. 네모가 있을 때요. 어디를 발이라고 하겠어요? 우리 방금 배웠다 이 윗부분을 머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런 네모가 있을 때 이 아랫부분을 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래서요. 우리 어진 사람인 발은 발 아랫부분에 보통 쓰이면서요. 어진 사람인 발이 나오면 다 외계인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외계인? 그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자, 형용자는요. 선생님이 옆에서 했지만 머리가 입인 사람입니다. 오, 머리가 입인 사람.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 캐리커처 같은 거 그릴 때요. 코가 큰 사람은요. 코를 굉장히 크게 그리고요. 막 그런 거를 캐리커처라고 하는데요. 우리 옛날에 우리 고대인들은요. 아예 다 빼버렸다. 다시요. 자, 머리가 입인 사람이라서요. 이 형용자는 하늘에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머리를 입으로만 나타낸 거거든요. 자, 그래서요. 이 형용자는 원래 어떤 높은 제사장의 의미가 있었는데 형하고 동생 중에 누가 높아요? 형이 높죠? 자, 그래가지고요. 형이라는 글자로 차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입인 사람 이 글씨 뭐예요? 형이다. 그죠? 자, 이게 극자는 뭐냐면요. 머리가 입인 사람한테요. 이 열십자 모양의 어떤 돌멩이 같은 거 확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 입에 이렇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어떤 돌멩이를 던진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겼죠? 자, 그래가지고 얘가 죽었으니까 어떤 그런 입장에서 이겼다. 그래서 우리 극기 훈련할 때 쓰는 글자 이길 극이다. 자, 그 다음에 볼 것이는 아이아다. 아이아는 뭐예요? 머리가 이렇게 뚫려 있는 머리를 가진 사람이 아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 맨 처음에요. 아기가 태어나면요. 머리는 이따시만 하고 몸통은 이렇게 굉장히 조그맣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맨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면요. 머리가 완전히 닫혀져 있는 게 아니라요. 약간 이렇게 벌려져 있거든요. 선생님, 그러면요. 아기한테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친구도 있겠지만 어떤 그런 안에 있는 뼈가 완전히 닫혀지지 않고 약간 이렇게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렇게 어떻게 닫혀지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런 약간 뚫려 있는 머리를 가진 사람이 아이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도 어떤 머리에 어떤 숨구멍 같은 게 이렇게 완벽하게 닫혀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그런 글자죠. 자, 아이야 이렇게 썼고요. 으뜸어는 뭐냐면요. 머리가 1인 사람이다. 다시요. 머리가 1인 사람이니까 으뜸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겠죠? 다시요. 선생님, 머리가 2인데요? 이런 친구들 있겠지만 여기까지가 몸통입니다. 다시요. 머리가 1인 사람이 으뜸이다. 그래서 우리 원 뭐하고 똑같아요? 원. 영어의 원하고 되게 똑같잖아요. 으뜸 원. 어머, 발음도 똑같고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요. 어진 사람이 발이 나오면 다 외계인들이다. 다시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요? 머리가 눈인 사람은 뭐 하겠어요? 보겠죠? 다시요. 자, 눈을요, 선생님이 이렇게 외눈박이 어떻게 눈 보이나요? 이렇게 머리가 눈인 사람. 오. 자, 그래서 이 글씨가 뭐냐면 볼견입니다. 다시요. 자, 굉장히 본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를 눈으로 나타내는 어떤 이런 단순한 사고로 한자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글씨거든요. 근데요, 볼견의 부스는 지가 스스로 부스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별표를 썼습니다. 다시요. 어진 사람인 발이 나오면 다 뭐라고요? 다 외계인들이다. 어진 사람인 발자 이렇게 쓴다. 자, 그 다음에 볼 글씨는요, 들입입니다. 여기서의 들입은요, 뭐, 들어가다 이런 의미의 들입자거든요. 어떤 것 같아요? 요렇게 씁니다. 다시요. 어떻게요? 이쪽으로 어떻게 해요? 막 양팔도 없는 어떤 그런 사람이 막 이러면서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이쪽으로. 반드시 어떤 쪽으로 왼쪽으로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글씨가 들입자인데요. 이 글씨가 컴퓨터 글씨화 되면서 어떻게 고개를 숙였을 뿐이다. 그죠? 지읒같이 생긴 놈, 이놈 어떤 컴퓨터 글씨로는 이렇게 쓰였을 뿐이고 원래 글씨는 이렇게 써야 한다. 그죠? 들입은 우리 사람인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왼쪽으로 팔도 없이 들어가는 사람처럼 생겼구나 라는 거 알면 되겠죠? 자, 우리 안내라는 글씨에서 보니까 안내에서 드립이 숨어 있더라. 그죠? 자, 그래서요. 안내의 부스를 드립으로 하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안내의 부스는 드립이다. 자, 그러면 우리 드립의 부스는 뭘까요? 드립의 부스 어떻게 해? 자기 스스로, 지가 스스로 부스다. 드립의 부스는 들입. 이해갔죠? 자, 들입자 이렇게 가는 어떤 왼쪽으로 가는 팔 없이 가는 사람같이 생겼다. 드립 이렇게 쓴다. 자, 그 다음에 볼 글씨는요. 8팔입니다. 자, 8팔 어떻게 생긴 글자예요? 옛날에요. 이렇게 어떻게 산이 있었어요. 산이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운석이 확 떨어졌어. 어떻게 운석이 딱 떨어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요. 이 글씨가 문자화 되면서 그러니까 이 글씨가 컴퓨터 글씨로 되면서 약간 이렇게 고개를 숙인 것처럼 생겼지만 8팔은 사실 이렇게 써야 한다. 이해가죠? 자, 8팔은 어떻게 뭐 나누어지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8개다. 그냥 이렇게 단순히 외우면 되겠죠? 어떨 때는 두 손의 의미도 쓰이긴 하는데요. 8팔 이렇게 쓴다. 다시요. 자, 그래서 옆에 보니까 6/6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6/6의 부스를 돼지의 머리로 할까? 우리 배웠죠? 돼지의 머리로 할까? 아니면 8팔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요. 어떻게 해? 8팔로 하기로 한 거죠? 선생님, 6/6이요. 6개는 8보다 작은데요? 상관없죠? 6/6에 8팔이 숨어 있으니까요. 그죠? 이 글씨는 8개라는 뜻이구나. 외워야겠죠? 8팔자 이렇게 쓴다. 자, 그 다음에 볼 글자는요. 멀경몸이다. 그죠? 드디어 뭐가 나왔냐면요. 몸이라는 게 나왔어요. 우리 몸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선생님 뭐라고 했었냐면요. 이렇게 네모칸이 있을 때에 이쪽 부분을 뭐라고 했더라? 머리라고 했었죠. 자, 아랫부분을 뭐라고 했더라? 발이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네모칸이 있을 때에 이쪽 부분을 뭐라고 했더라?
변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요, 요렇게 네모칸이 있을 때 어떻게, 몸은 어떤 부분일까요? 이 밖에 아주, 몸의 특징은요, 굉장히 크게 생겼다라고 생각하고요. 몸이다, 그죠? 이게 바로 밖에 부분이 몸이다. 그래서 몸의 특징은요,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자, 멀경 어떤 먼 모습을 본다고 하는데요, 뭐같이 생겼어요? 철봉이다, 그죠? 하나, 둘, 그죠? 철봉인데 어떻게 다리가 하나가 삐끗했죠? 다시요. 자, 이것이요, 어떻게 쓰냐면요, 2획으로 씁니다. 우리가요, 기억을 쓸 때, 하나, 니은, 이렇게 쓰지 않는 것처럼요, 한자를 쓸 때는 기억을 쓸 때,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 둘, 이렇게 써야 한다. 그죠? 자, 다리가 하나가 삐끗한 이 글씨가 이름이 멀경몸이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큼지막한 것이 몸이라는 거 알았죠? 다시요. 자, 우리 옆에 보니까요. 책자가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요. 책을 어떻게 만들었었냐면요. 대나무를 엮어서 만들었죠. 대나무를 얇게 쪼개가지고요. 평평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김밥 마는 거 봤어요. 그죠? 김밥 말듯이요. 어떻게 이런 김밥 마는 것처럼 만들듯이 여기다 이렇게 끈으로 연결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책자를 요렇게 쓰는데요. 어떤 여기 책자에서 보니까 멀견몸이랑 비슷한 게 숨어 있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책자의 부스를 정할 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책자에 멀견몸이 숨어 있기 때문에 책책의 부스를 멀경몸으로 하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한 거죠. 자, 멀경몸자 이렇게 쓴다. 자, 그 다음에 볼 글씨는요. 민간머리라고도 하면서 덮을멱이라고도 하는 글씨다. 선생님이요. 왜 민간머리라고 하는지는요. 지금 설명해 볼게요. 지금 하는 게 낫겠다. 그죠? 선생님이 이제 간머리가요, 요렇게 생겼대요. 간머리가. 얘 이름이 간머리다. 그쵸? 자, 근데요, 얘는 어떻게 밋밋하다. 간머리에서 여기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요, 민간머리고요. 뭘 덮다 이런 뜻이 있어서 덮을멱입니다. 자, 우리 민간머리는 뭐예요? 머리니까 위에 쓰겠다. 그러면서 철봉이 어떻게 다리가 이렇게 짧은 철봉이 민간머리죠? 하나, 둘, 그죠? 뭘 덮다 이런 뜻을 갖고 있겠네요. 그죠? 자, 선생님하고 뭐 배웠었냐면요. 이 글씨 잠깐 설명했어요. 어디서? 어진 사람인가 설명하면서 머리가 1인 사람이다. 머리가 1인 사람이니까 어떻다고 했어요? 으뜸, 처음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가지고요. 머리가 1인 사람이니까 으뜸원이다. 그죠? 자, 머리가 1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손으로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이렇게 덮어주고 있어요. 선생님, 이게 손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말 안 했지만 손으로요. 이걸 이렇게 덮어주고 있어요. 뭐 씌워주는 거예요, 지금? 어떤 머리가 1인 사람한테 갓을 씌워주는 거다. 어떤 왕관 같은 그런 갓인지. 머리가 1인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손으로 어떤 그런 갓을 씌워주는 모습으로 갓관자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갓관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한자가 어려운 이유는 그 안에 의미를 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기 때문에 복잡한 거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게 되면 그 한자를 훨씬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고요.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한자가 재미있는 거고요. 자, 우리 민간머리 덮을멱이라고 하는 글자까지 알아봤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정리합니다. 어떻게 해요? 갓관자의 부수는 뭐라고요? 민간머리 덮을멱이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요. 한일부터 여기 어떤 덮을멱까지 배워봤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우리가 어떤 획수는 굉장히 작았지만, 그 한자에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옆에 우리가 부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옆에 있는 한자로 써서 한자로 우리가 한자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더 잘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요. 한번 복습하면요.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걸요. 자, 그러면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뭐라고 써 있어요? 한자 읽기라고 써 있죠? 자, 우리 한자를 읽어봅니다. 선생님이요. 한번 읽으면요. 여러분이 두 번째 읽을 때 큰 소리로 따라 읽어야 돼요. 우리 한자는 크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생님이 두 번째 읽을 때 크게 읽는다. 자, 몰라도 선생님이 말해주니까 읽는다. 큰 소리로 읽어야지 쏙쏙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말고요.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한일, 한일, 뚜르꽃, 뚜르꽃, 점, 점주, 점주, 삐침, 삐침, 삐침별, 삐침별, 새을, 새을, 두 번째 새을, 두 번째 새을, 그죠? 그 다음에 갈고리걸, 갈고리걸, 두이, 두이, 돼지의 머리, 돼지의 머리, 사람인, 사람인, 사람인변, 사람인변, 어진 사람인 발, 어진 사람인 발, 들입, 들입, 여덟팔, 여덟팔, 멀경몸, 멀경몸, 민간머리, 민간머리, 덮을명, 덮을명. 자, 그러면 한자 쓰기 해봅니다. 선생님이랑요, 지금까지 공부한 걸요, 우리가 같이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써보냐면요, 손가락 들고 제대로 외웠는지요, 이렇게 허공에 써봅니다. 다시요. 어떻게 해요? 한일 어떻게 썼어요? 한일. 왼쪽에서 오른쪽 같이 쓰고 있죠? 뚫을 건 위에서 아래로, 그죠? 점. 점주라고도 하는 글자 어떻게 썼어요? 점. 이렇게 썼었죠? 삐침 어떻게 써? 삐짐. 이렇게 쓴다고 했었고요. 새을, 이렇게 리을, 다리 띵 올라간 거. 그리고 두 번째 새을, 니은 이렇게 쓴다고 했죠. 자,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갈고리걸, 갈고리 약간 튀어나왔던 갈고리를 이렇게 표현하고요. 두이 두 개, 그죠? 자, 돼지의 머리는 오다 오, 그죠? 근데 머리 부분에 쓴다는 게 조금 다르다. 사람이는 어떻게 시옷, 그죠? 시옷. 아, 얘가 사람인. 그리고 사람인들은 어떻게 해요? 요렇게 쓴다고 했죠? 변자리가 어딘지를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면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인데 변자리에 쓴다. 자, 같이 손가락 들고 같이 써봅니다. 어진 사람인 발 어떻게 써셨어요? 삐침. 두 번째 새을 이렇게 더하면 이 글씨가 어진 사람인 발이다. 그죠? 자, 들입은 어떻게 팔도 없는데 이쪽으로 막 이러면서 들어가고 있는 어떤 들입. 여덟팔 촉촉 어떻게 산에서 어떻게 막 운석 같은 게 떨어졌어. 확. 그죠? 이렇게 약간 여기가 없는 어떤 그런 여덟팔 나누어지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여덟팔 이렇게 썼고요. 멀경몸 어떻게 쓴다고요? 몸이라서 엄청 큰데 어떻게 철봉은 철봉인데 삐용 다리가 하나 이렇게 된 어떤 그런 철봉같이 생긴 멀경몸이다. 민간머리는 어떻게 다리가 쭉 없어진 멀경몸, 그죠? 다리가 어떻게 됐어요? 멀경몸 다리가 슉 이렇게 된 것이 민간머리 덮을멱이다. 그죠? 자, 어땠어요? 선생님이랑 공부한 거 여러분 머리에 쏙쏙 들어갔나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처음에는 조금 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요. 부수를 처음부터 17회까지 다 공부를 한 다음에 우리가 급수 공부를 하면 한자의 전체적인 체계가 잡힌 다음에 한자를 공부한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훨씬 더 한자를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부수를 배우는 이 한자들이요, 굉장히 쉽게 느껴져도요, 이 한자를 따로따로 배우기는 우리가 쉽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요, 선생님이랑 이 부수 강의를 듣는다면 계속해서 열심히 듣고 선생님이랑 복습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랑 어떻게 복습한 다음에 뜻과 한자 그러니까 뜻음과 한자를 한 번씩 써본다면요. 여러분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요. 더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기를 약속하면서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볼게요. 여러분, 다음 강의에서 봐요.